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무 활용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아래 한글 2020 기본 기능 및 실무 활용 강좌로 시작해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통해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본 영상 끝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한글입니다. 한글의 시작과 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MS 오피스 제품 사용하시던 분들 중에는 한글을 접하면서 오피스에는 서식 복사가 있던데 얘는 서식 복사가 없나 보죠?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있어요. 바로 글자 모양 복사가 서식 복사와 같은 기능입니다. 이 메뉴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탭키. 여러분이 말 그대로 탭키 있죠. 키보드에. 그 키를 누르면 일정 공간 쫙 공간 떨어지죠. 그 탭키를 아주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이 한글의 고급 기능을 익히지 않더라도 필요한 차례 목록이라든가 기념 식순 있죠. 그런 문서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 함께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의 한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글을 열었습니다. 자, 제가 글자 모양 복사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서를 간단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보이죠? 왜 띄엄띄엄 있는 거죠? 네, 자세히 보시면 이건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쪽수를 4쪽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한강 시인의 시들이에요. 그래서 시는 우리가 왜 시집을 사서 보면 어때요? 여백의 미죠? 예. 자, 시 한 편에 한 페이지를 할애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에요. 첫 번째 시 제목이 저녁 잎사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저녁 잎사귀 얘가 명색이 제목이다 보니까 범위를 지정해서요. 서식 도구 상자에서 바꿔도 되겠죠. 글씨체를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로 바꿔요. 네. 자, 저는 뭘로 바꿀까? 네,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휴먼 모음 티. 저는 이걸로 바꿔볼게요. 바꿨어요. 글씨 크기도 14.5 이렇게 바꿨습니다. 0.5도 됩니까? 예, 여러분 이거 돼요. 우리가 보통 그 문서를 편집할 때 14는 너무 작고 15는 너무 커. 이럴 때 0.5, 0.6 뭐 이런 거 쓰죠. 이거 가능합니다. 엔터 치면 됩니까? 예, 이렇게. 14.5포인트예요. 와, 되는구나. 예, 이렇게. 안 되면 쓰면 돼요,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나는 얘 글씨 색상을 좀 바꾸고 싶은데 좋아요. 글자 색 눌러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색상으로 바꿔주기 바래요. 자, 저도 연한 노랑으로 바꿨습니다. 굵게. 자, 이렇게 바꿨어요. 어때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의 제목 요거를 나는 다른 시,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회복기의 노래. 여러분 제목만 한번 써보세요. 거울 저편의 겨울. 서울의 겨울 12편. 보이세요? 예. 여기에도 지금 제가 했던 이 방법대로 서식을 지정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시죠? 이 제목마다 일일이 여러분이 여기서 서식을 지정해도 물론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모양 복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네, 알려드리죠. 여러분 여기 편집에 보면은 그 모양 복사라는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반 그 글자 내용을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단축키 사용하죠? 모양 복사는 Alt C를 누르시면 돼요. Alt C요? 예, 이때 주의사항. 자, 이거 원본 데이터 맞지요? 예, 그러면 이 형식을 다른 제목에 적용시킬 거죠? 그러므로 원본은 요 뒤에 커서를 이렇게 놓으세요. 범위를 잡지 않고요. 예, 이렇게 갖다 놓고 자, 모양 복사 눌러도 되고 또는 Alt C 눌러도 돼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됐죠? 안 뜨면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자, 뜨면은 얘가 물어봐요. 모양을 내가 복사를 하는데 글자 모양만, 즉 글자의 형식만 복사를 할 거냐, 아니면 문단 모양만 복사를 할 거냐. 문단 모양은 뭔지 아시죠? 예, 바로 그 문단 사이의 간격이라던가 줄간격 또는 글자의 정렬, 여백 이런 게 문단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글자 모양만 일단 서식을 지정했으므로 글자 모양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복사. 됐어요. 뭐가 됐다는 거죠? 복사가 됐다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 두 번째 시의 제목인 회복기의 노래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여러분 모양 복사 단축키 뭐라 그랬어요? Alt C. 그랬더니 어떤 분이 Alt V를 누르는데 아니에요. 자, Alt C를 한 번 더 누르면 적용됩니다. 정말요? 예, 똑같아요. 키가. 시작과 끝 Alt C예요. 우와, 되네? 바깥에 클릭. 어때요? 우와, 좋아요. 이겁니다. 이게 모양 복사. 또 돼요? 당연하죠. 여기 범위 잡고 뭐? Alt C. 우와, 편한데? 예,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또 너도 Alt C. 범위 잡고 Alt C. 이렇게. 끝. 이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모양 복사예요. 이 모양 복사를 익혀두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서식을 여러 군데 아주 빠른 시간에 복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문단 모양도 이와 똑같은 겁니까? 당연하죠. 자, 제가 보여드리죠. 저녁 잎사귀 클릭해서 나 가운데 정렬할래? 가운데 정렬. 됐습니까? 네. 커서 갖다 놓고 색깔도 너무 촌스러워 바꾸고 싶어? 그러면 글씨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단 모양 가운데 글자 색상 바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다른 모든 애들에게 적용하고 싶어. Alt C. 범위 지정 안 하는 겁니다. Alt C. 그랬더니 물어봐요. 글자 모양만? No. 뭐예요?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둘 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복사? 화면에 변화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해라? 네, 범위 잡고 뭐? Alt C. 어이구 멋있다. 바깥에 클릭. 어때요? 그렇게 되네? 그렇습니다. 범위 잡고 뭐? Alt C. 범위 잡고 Alt C. 여기도 똑같아요. Alt C. 이렇게 바깥에 클릭. 어때요?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예, 이것이 모양 복사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탭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파일에서 세문서 눌러볼까요? 자, 세문서를 눌렀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문서라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이 나 교회에 주보를 만들어야 돼? 나는 예를 들어 어떤 기념식, 우리 어떤 친목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인원수가 100명이다. 그래서 100명에 내가 어떤 기념식 그거 순서대로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사회를 보려고 한다. 예, 이럴 때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한글에서 여러분 차례를 만든다는 거는 이 도구 메뉴에 있어요. 고급 기능입니다. 도구 메뉴에 색인,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차례, 이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런 고급 기능을 내가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한글 사실 많이 쓰는 메뉴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 도움을 안 받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 어떤 거죠? 네, 알려드리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1부, 자 일단 뭐 내용을 썼습니다. 제1부 개관식, 기념식순, 뭐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엔터 꽝.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엔터를 치죠. 꽝. 이렇게. 자 치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내용을 쓰려고 해요. 예를 들어 13시 이렇게 13시에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쓸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13시 띵띵띵띵 스페이스바 눌러서 개막식 스페이스바 막 눌러가지고 또 어때요? 여기에다가 개막식 야외 공연, 야외 공연장들 여기에서 개막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쓰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엔터를 쳐서 13시 40분 이렇게 해서 내용을 쓰면은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칸을 띄어요. 그죠? 띄어서 이번에는 기념식수, 기념식수 작업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모양이 또 이쁘지가 않지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띄다 보면은 글자 사이에 약간의 어떤 그 문제의 간격 때문에 글자가 약간씩 한 글자 또는 반 글자 정도 엇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네, 바로 탭키를 이용하면 돼요. 뭔 말이냐면 자 우선 시작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13시는 어떻게 여기 문서 시작하자마자 쓸 건가요? 그게 싫으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문단 모양 아시죠? 문단 모양이요. 요거 눌러도 되고 단축키 Alt T 눌러도 돼요. Alt T 눌러보죠. 문단 모양 들어가면은 기본 탭의 기능은 눈에 여러분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확장이 있고 그 옆에 탭 설정 탭이 존재합니다. 얘를 이용하면 돼요. 어떻게 활용하는데요? 예, 알려드리죠. 먼저 나는 왼쪽에 여기 왼쪽, 오른쪽, 가운데, 소수점 이렇게 있죠? 자, 이게 바로 탭의 종류예요. 잘 보세요. 제가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탭의 위치 0 나와 있죠? 자, 제가 탭의 위치를 10으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10 추가. 됐어요. 채울 모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추가했습니다. 제가 설정. 어때요? 이거 보이세요? 니은자 같은 거요. 예.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탭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어때요? 요 자리에 오게 돼요. 탭키를 누르면. 그럼 제가 여기서 13시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탭키를 한번 딱 누르면 원하는 곳에 점프해서 거기에 개막식 이걸 쓰기를 원해요. 그리고 요 사이에 탭키를 눌렀을 때 어떤 선이 나오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깔끔하게 빈 칸으로 이동하기를 원하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자, 13시 요 지점에서 탭키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눌러도 어때요? 요만큼 이동해요. 그러네. 그죠? 다시 돌아와요. 백스페이스 눌러서. 자, Alt T 눌러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다음에 개막식, 기념식수 작업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한 탭키, 즉 여기서 한 번에 점프할 만한 탭키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탭키 이번엔 얼마로 쓸까요? 자, 지금 10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점선을 넣을게요. 점선을요? 네. 점선을 넣겠습니다. 탭의 위치를 지금 10으로 나와 있거든요. 10이 요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번에는 100을 써볼게요. 우와, 100을요? 예. 자, 100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왼쪽 정렬하실 건가요? 즉 글씨를 쓰면 왼쪽으로 정렬되기를 원하나요? 아니, 난 가운데가 좋은데? 네, 그럼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정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눌러요? 추가. 어때요? 하나 더 생긴 거 보입니까? 설정. 자, 됐어요. 탭키 눌러보시기 바래요. 여기 여러분 보이죠? 오자 모양이요? 예. 자, 탭. 어때요? 가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길게 와야 하는데, 가운데 탭 보이죠? 자, 요애를 끌어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놓으세요. 어때요? 이렇게도 되네? 예. 이게 탭 수정. 아하. 그럼 여기에다 제가 이제 쓸게요. 개막식. 이렇게. 와, 이게 된다. 이거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생각해야죠. 그러면 개막식 다음에 내가 탭키를 누르면 한 이 정도쯤에 야외 공연장 이게 떠야 하는데 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그럼 뭐 하면 돼요? 탭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Alt T.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가운데가 아까 제가 100으로 했었는데 끌었더니 170으로 자동으로 변경된 거 확인됩니까? 네, 170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탭을 채울 모양 이번엔 자, 우리 익히는 거니까 딴 걸로 바꿔볼까요? 동일한 모양 요거 해도 좋고요. 난 싫어. 그럼 딴 걸로 바꿔요. 나는 파선으로 파격적으로 바꿀래. 그래요. 자, 탭의 위치 어디로요? 자, 여러분 여기가 17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가 170지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공간 한 300을 써볼게요. 탭의 위치 300이요? 네, 탭 위치 300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운데 오른쪽으로 정렬해보죠. 추가 일단 자 오른쪽 누르고 추가 어때요? 하나 생겼다. 그죠? 생겼습니다. 설정 눌러볼게요. 단단단 여기 예 보이네요. 오른쪽은 어때요? 탭 모양이 니은자 좌우대칭 느낌이죠? 네. 자 탭키 개막식 다음에 탭키 눌러보겠습니다. 띵 어때요? 네네네 파선이 생기네요. 그죠? 여기다가 야외 공연장들 썼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얘도 좀 늘려야겠다. 300인데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잡아당기세요. 내 마음대로 이거 좋다. 그럼요. 이렇게. 그럴듯한가요? 자, 그럼 여기서 엔터를 쳐보세요. 꽝. 자, 쳤습니다. 자, 또 탭키. 자, 한 번 누르니까 살짝 가죠? 그럼 써봅니다. 13시 40분. 탭키 눌러볼까요? 짠! 어때요? 오, 가네. 여러분, 여기는 가운데 정렬이에요.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념식 수 작업. 어때요?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글자가 이렇게 나오죠? 자, 탭키 눌러요. 그리고 쓰세요. 야외 공연장. 됐죠? 오른쪽 정렬이기 때문에 오른쪽 끝이 맞게 됩니다. 엔터 꽝. 또 탭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3시 50분 눌러보겠습니다. 탭. 그리고 테이프 커팅. 이렇게 내용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탭.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다. 센터 홀 글씨 세 글자를 써보니까 어때요? 오른쪽에 반듯하게 맞춰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탭키를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그리고 폼나게
이런 기념식 쓴 문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차례 작업도 이와 똑같겠죠? 예, 차례 작업도 제목을 여러분이 쓰고,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일정한 공간 두고 몇 쪽이다. 요걸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서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차례를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서의 양이 많으면 차례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차례를 만들면은 그 문서의 양이 많아지면 여러분이 한 번에 나 더 이상 이 문서 완벽해. 더 안 고칠 거야. 이러면 페이지 쪽수가 달라지거나 뭔가 추가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만들어 놓은 차례에 영향을 줄 일이 없어요. 근데 문서의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뭔가 편집해야 할 내용도 있고 그 내용 제목을 좀 더 소제목을 몇 개 더 넣어야 돼. 뭐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러면 페이지 내용 바뀌면 차례도 역시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 탭키에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문서의 그 부피가 커지면 도구 메뉴를 이용해서 차례 페이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실무용 표서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탄이에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그 표의 모양을 복사하는 방법이라던가 또 표를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한 시각적 효과, 도형을 이용해서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또 셀에서 어떤 특정한 텍스트의 위치를 맨 위로 또는 가운데로 또는 아래로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먼저 우리가 만들 표는요, 보여드리죠. 바로 얘입니다. 딱 봐도 어때요? 전문가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예. 잘 만든 것 같죠? 예.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이 표를 우리가 지금부터 20분 안에 만들 거예요. 일단 표를 보면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는 몇 줄 몇 칸으로 할 건가? 예, 여러분 그냥 세시면 돼요. 하나, 둘, 두 줄, 세 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칸의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하시죠. 왜냐하면 칸의 개수가 똑같지가 않으므로.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접근은 개수가 많은 걸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4칸 13줄의 표를 만들고 이와 같은 작업을 빛의 속도로 해보자 이겁니다. 와, 이게 가능해요? 20분 안에? 됩니다. 돼요. 자, 단축키 여러분 표 뭐예요? 컨트롤 N 손 떼고 T 누르면 표 만들기 대화창 뜹니다. 줄의 개수 13줄, 칸의 개수 4개. 저처럼 세팅하세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엔터 꽝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너네들은 제목이 들어가는 곳이야. 아직 건드리고 싶지 않아. 이 위에서부터 건드리면 여러분 또 복잡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4칸으로 지정한 건 바로 얘네들을 봐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럼 얘네들부터 먼저 완성하면 돼요. 요 중심부. 이 부분을 먼저 완성하고 아래, 위 지정하면 돼요. 상담, 참여 요거부터. 그럼 여러분 여기 몇 줄 아래로 내려올까요? 그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2줄에다가 3줄, 여기 4번째 줄이에요. 일단 표 너무 애들이 왜소하죠. 자,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키하고 아래로 방향키 띵띵띵띵 띵띵 이 정도 내려놓으세요. 크게.
네,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리고 이 첫째 칸. 아유, 칸이 여기 되게 좁은데요. 그럼 좁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F5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방향 키 띵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 얘네가 따라오는데요. 걔네 늘리면 되지 무슨 걱정이세요? 예, 띵띵띵 띵띵 이렇게요. 더 좁게? 그럼 이렇게. 스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 칸 범위 잡고 컨트롤 키하고 오른쪽 방향 키. 반드시 네 번째 줄이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렇게. 됐어요. 여기 네 줄 하나로 합해서 상담, 참여, 그리고 각각 부서지의 성명 쓴 거 보이죠? 똑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 줄부터. 자, 네 번째 줄 맞아요, 여러분. 예, 여기서부터 네 줄. 3개, 4개 범위 지정하고 병합이 뭡니까? 네, M. 알파벳 M 누르세요. 띵. 병합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씁니다. 엔터꽝, 엔터꽝, 참이요. 상담, 참여. 이렇게 쓰고 바로 옆에 칸에 씁니다. 부서. 옆에 칸에 직의 성명. 멋있게 써요. 됐나요? 네. 그리고 그 아래 네 줄 너머에 또 뭐가 있느냐면 상담 고객 네 줄, 회사 상호명, 방문자, 연락처 어떻습니까? 모양이 똑같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1, 2, 3, 4 범위 잡고 뭐 M 그리고 뭐라고 써요? 네, 바로 상담 고객, 상담 고객 뭐 이렇게 치면 되죠. 됐죠? 이렇게 치면 돼요. 그리고 이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기업 가로 열고 상호명 이렇게 또는 회사 상호명 이렇게 써도 돼요. 회사 상호명 됐죠? 그 다음에 방문자, 그 다음에 연락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와 빠른데? 그럼 얘네만 먼저 가운데 정렬을 할까 봐요? 범위 잡고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 글씨체 바꾸려면 바꾸세요. 글씨 크기 키우고 싶어요? 키우세요. 됐습니까? 맑은 고딕. 됐어요. 깔끔하죠? 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아래 두 줄을 해결하고 갑시다. 2개 범위 잡고 이 두 줄만 조금 더 높이를 늘려주겠다. 컨트롤 키하고 아래로 방향 키. 그러면 범위 지정한 셀에 대해서만 행의 높이 지정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좀 더 아래로. 됐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그리고 내용을 쓰면 되죠. 뭐라고요? 상담 내용 이렇게 쓰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담 결과 이렇게 내용을 쓰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발주 관련, 서비스 관련 보이세요? 발주 관련, 서비스 관련은 위에 2칸이 한 칸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일단 빛의 속도로 발주 관련 됐습니까? 그다음 발주 관련 쓰기 싫어요.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C 아래로 클릭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 2개 병합해야죠. M 그리고 뭐라고 써요? 서비스 관련 범위 지정하고 뭐 한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여기 병합해야죠. 병합하고 M 컨트롤 V.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발주 관련은 요 위에 표시가 되어야 여기에 뭔가 내용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얘네가 가운데 오기 때문에 어때요? 내용을 쓸 공간이 얘네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쓰기가 불편하죠. 자, 잘 들으세요. 셀에서 이 텍스트의 위치를
위로 할 것인가, 가운데로 할 것인가, 아래로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러분 F5요. 예, F5 한 번 더 누르면 범위가 이렇게 잡혀요. 다 잡을까 봐요. 예, 다 잡아도 돼요. 근데 저는 다 안 잡겠습니다. 왜? 모양 복사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2개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죠. 일단 제 것만 보세요. 오른쪽 누르면은 어떠한 메뉴가 여러분 있느냐면, 표셀 속성이라는 메뉴가 존재해요. 표셀 속성에 단축키가 써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 있죠? P. 요걸 알아두시라고요. 자, 제가 범위 잡고 또는 F5 2번 눌러도 됩니다. 알파벳 P 누르면 들어와요. 네. 표셀 속성 들어오네요. 그럼 여기서 셀로 갑니다. 맨 마지막 셀 탭. 그러면 세로 정렬 보이십니까? 여기서 맨 위를 눌러요. 그리고 설정. 어떻습니까? 오, 위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가능하죠? 자, 그리고 얘네들 발주 관련, 서비스 관련 요 애들 범위를 잡고 글씨를 좀 더 굵게 해볼게요. 자, 굵게 지정했어요. 예, 그리고 얘네도 맑은 고딕으로 해야겠어. 그럼 여러분 맑은 고딕, 제가 이걸 지우고 맑은, 여기 있습니다. 고딕 바꿨어요. 다 바꿨지요? 그럼 잘 보세요. 발주 관련 보이십니까? 여길 클릭을 해봐요. 사실은 범위를 다 잡고 한 번에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 기능을 알려드리고자. 자, 발주 관련에 커서를 갖다 놓고 Alt-C. Alt-C가 뭐죠? 네, 바로 이 메뉴 모양 복사, 이것이 Alt-C예요. 많이 쓰는 거는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알아두실수록 좋은 겁니다. 자, Alt-C 눌렀어요. 그랬더니 글자 모양 복사할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나는 셀 모양도 복사할 거야. 셀의 속성 아까 위로 글자 올린 거 아시죠? 네, 이거 복사하겠다. 셀 테두리도 여러분 복사할 거면 복사하시면 돼요. 난 테두리는 필요 없는데 그럼 빼면 돼요. 됐나요? 네, 이렇게 체크하고 복사 했어요. 그리고 밑에 발주 관련 범위 지정하고 Alt-C. 어때요? 위로 올라간다. 서비스 관련 범위 지정하고 Alt-C. 아이고 잘 된다. 됩니까 여러분? 이게 모양 복사. 모양 복사가 표 안에서도 적용되는군요. 예, 의외로 이 표 안에서는 모양 복사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돼요. 그리고 얘네들 여러분 똑같이 범위 지정해야 되겠죠? 예, 지정해서 여러분 맑은 고딕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 고딕 띵. 됐어요. 가운데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3번째 줄부터 만들어 볼까요? 3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나요? 날짜. 중요한 건 상담 참여와 부서가 한 칸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약간 맞지 않아요. 그쵸? 그럼 날짜 우리 어떻게 하느냐? 바로 3번째 줄 2개를 범위로 지정해요. 그리고 뭐? 병합 M 날짜 쓰세요. 날짜. 그런데 그럼 뭐예요? 이게 맞지 않는데?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옆에 2칸 병합하세요. M. 그리고 날짜를 씁니다. 2021년. 2021년. 그 다음에 몇 월에 쓸지, 며칠에 쓸지 그거는 그때 가서 기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날짜 클릭해요. 하셨죠? F5키 누르고 Shift 키랑
예, 왼쪽 방향키 누르면 얘 혼자만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마우스로 끌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마우스로 그냥 끌면 보여드리죠. 그냥 끌면은 여러분 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끌면 얘만 움직여요.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손에 익은 방법으로. 자, 요거 범위 잡고 맑은 고딕으로 해야겠다. 그럼 맑은 고딕 됐습니까? 글자 크기 좀 더 키워야겠어. 키우세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됐나요? 네, 여기까지 그럴듯하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맨 위가 남았습니다. 맨 위에 어떡하지? 뭘 어떡해요? 그럼 여기는 똑같으니까 여기를 하나로 뻥! 한 줄로 만들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뭐 어떡해요? 바로 바로 요 라인이죠. 그럼 이만큼을 병합을 해요. M. 그리고 뭐라고 써요? 고객 상담 일지. 짜자잔 써요. 카리스마 뿜뿜 범위 지정하고 글자. 참고로 얘는 제목이니까 헤드라인 헤드 쓰면은 HY 헤드라인 휴먼 둥근 헤드라인이 다 떠요.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거 고르시면 돼요. 글자 크기 키워야겠어. 한 20 쓸까요? 엔터 꽝. 오, 굵어져요. 가운데 맞춤. 밑줄도 2줄짜리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요거 밑줄이죠.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이중 밑줄 존재합니다. 어때요? 오, 깔끔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해결을 해야겠죠. 자, 여기는 보시면은 이와 같아요. 결제 담당 팀장 이렇게 나와 있죠. 3칸이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여러분 범위로 잡아서 3칸으로 먼저 나누세요. 그럼 돼요. 어떻게 하지? S. 줄이 아니라 칸. 줄에 체크 빼요. 2개가 아니라 3개. 나누기. 잘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 칸. 아이고 다이어트 해야 돼. 범위 잡고 여러분 이때 유의사항 얘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살짝만 끌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도 요만큼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2개 병합합니다. M 왜요? 결제라고 써야 하니까. 자, 그리고 결제 써요. 엔터 꽝 제 이렇게요. 근데 얘네가 좁아야 되는데 행의 높이가요 조금 달라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게 뭐 어려워요? 어떡해요? 요에 끌어다 위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어차피 얘네는 다른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끌어도 돼요. Shift 키 눌러도 되고. 됐습니까? 그럼 써요. 담당 팀장 이렇게 쓰면 돼요. 자유롭게 쓰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하면 되죠 뭐. 그리고 얘네 범위 잡고 어떻게 해요? 나 얘네 맑은 고딕 하고 싶어. 그럼 맑은 고딕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얘네 서로 이게 간격이 여기랑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십니다.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알려드리죠. 여러분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셀 너비를 갖게 요 메뉴 눌러주면 딱 맞게 됩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얘네 2개 대각선 모양으로 얘네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바로 이와 같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거 2개 범위 잡으시고 테두리 개선 우리 들어갈 때 단축키 L 라인의 이니셜 L 눌렀던 거 기억하죠? L입니다. L. 나 몰랐어.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L이에요. L 누르면요. 테두리 탭, 배경 탭, 그 옆에 대각선 탭이 존재해요. 대각선 탭에 들어가면은 왼갓 대각선의 모델이 존재합니다. 이 모양이 좋으면 이거 골라도 되고요. 저는 요거
이걸 골랐어요. 여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니요. 결과는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설정. 어떻습니까? 오, 깔끔해. 맞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얘네 전체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Y, L, L이요? 네. 바깥쪽 테두리, 이 표의 바깥쪽 테두리를 좀 더 굵게 하는 게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겠지요. 따라서 굵기를 얼마? 0.5 정도 해 봅시다.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빼요. 자, 0.5로 하고 바깥쪽만. 안에 하면 전부 다 되는 거 아시죠? 모두 누르면. 예, 바깥쪽만. 설정. 아,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물론 이대로 자 여러분 파일에서 인쇄 미리 보기 요거 누르면은 프린트로 뽑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뜨거든요. 아, 예.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쪽보다 이쪽이 좀 더 넓은 느낌 들지 않아요? 닫기. 이게 왜 그런 거냐? 표를 가운데로 정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끌면은 눈금자에 여기가 0cm부터 여기 13.45mm 정도가 되거든요. 그죠? 13.4cm, 5cm. 그러니까 이거를 눈금자에 가운데로 오게끔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따라서 커서를 이 표 바깥에 클릭, 이렇게. 이게 글자처럼 취급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운데 맞춤, 이렇게. 아, 그럼 양옆에 여백이 똑같이 생기는군요. 맞아요. 이렇게 놓고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요. 뭘 하느냐면 커서를 곧자 앞에다 놓고 바깥에 한번 백스페이스, 왼쪽 방향키 누르세요. 그리고 엔터 꽝 쳐요. 그러면 표가 한 줄 아래로 내려가요. 왜 그러느냐면 이 고객 상담 일지를 보다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이대로도 좋지만 편집에 도형 보이실 겁니다. 도형을 누르면은 그리기 객체의 사각형, 직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이 애를 눌러보세요. 누르고 이 표보다 좀 더 크게 여기서부터 찍찍찍찍찍 이렇게 표를 가볍게 감싸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예, 이렇게. 됐나요? 표 어디 갔어요? 막 이러면서 막 불안해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자, 도형 그렸습니다. 그리면 여러분 여기 도형 서브 메뉴가 떠요. 여기서 이거 보이세요? 나비 4마리. 이 중에서 글 뒤로라는 게 존재합니다. Shift and 단축키. 글 뒤로. 이게 뭐냐면 표 뒤로 사각형 너 뒤로 가 이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뒤로 보낼게요. 어때요? 뒤로 갔다. 그쵸?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아, 예, 괜찮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다 자, 요거 크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조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잘 맞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다 색상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도형 채우기 보이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회색을 넣을게요. 오, 이거 표도 색상이 다 들어갔네. 왜 그렇지?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 거죠? 막 이런 분 계시는데 표는 배경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좋은 방법이 있지요. 표를 클릭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 안에 표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P 눌러요. P 이렇게 클릭하고 가만히 있으면 메뉴가 뜨지만 안 뜨면 P, 알파벳 P, 이게 셀 속성 아시죠? 자, 들어오면 배경 보이십니까? 예, 배경에서 색 채우기 없다고 분명히 나오죠? 이걸 흰색으로, 면색, 이것을 흰색, 이 없다는 것과 흰색은 달라요.
안 칠한 거하고 흰색을 칠한 것과는 다른 거죠? 예, 하양, 설정. 어때요? 오, 깔끔하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미션 완료.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얘를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참여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상담자 누군지, 어느 거래처에 누군지, 연락처는 몇 번인지 이거 쓰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한 번 더 보고 얼마나 나아졌는지 한 번 더 감상의 시간 가져보세요. 어떻습니까? 오유 완벽해. 네, 이렇게요. 됐습니까? 여기 요 두 줄은 여러분 조금 더 내려와도 돼요. 왜? 용지 여백이 밑에 좀 있으니까. 여유분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도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래요.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한글입니다. 한글의 시작과 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실무용 표서식 만들기 2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문서를 세로 용지 중심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가로 용지 중심의 서식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표의 일부 내용을 복사하는 방법 알아볼 겁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 보죠. 먼저 우리가 만들 표 함께 보자고요. 바로 이겁니다. 2월 근무 현황표 이건데요. 어때요, 여러분? 문서가? 네, 옆으로 쭉 나열되어 있죠. 요런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인쇄 모양을 보여드리죠. 미리 보기.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때요? A4 용지 가로 방향으로 인쇄가 된 거네. 그죠? 이렇게 인쇄를 하면 가로 방향 인쇄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서식의 문서들 많이 또 만들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붙여놓고 뭐 출석 관리라던가 이런 용도로 많이 서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도전해 볼까요? 먼저 몇 줄 몇 칸으로 만들 건지 여러분 계산됩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성명 아래 보이죠,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하나 하고 여기 둘 보이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만 계속 잡을 건가요? 네. 아니면 이렇게 여기 요거 7칸, 8칸, 9칸, 10칸, 11칸 11칸에 11칸만 잡는다고요? 이게 더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일 때는 있는 그대로 개수를 만들지만 사실 이렇게 칸이 많아지면 어때요? 여러분 작업하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칸은 여기 7개, 7칸하고 8칸, 9칸, 10칸, 11칸 잡을 거고 줄은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줄. 이렇게 10줄만 잡아도 돼요. 정말요? 예. 10줄 잡고 다 셀 나누기 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11칸에 10줄 이렇게 잡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하기 전에 자 파일에서 세문서 들어가고 먼저 여러분 가로 방향으로 되게 길잖아요. 문서가. 그쵸? 따라서 우선 용지의 방향을 여러분이 편집에 보시면은 세로 가로가 존재할 겁니다. 편집 용지 가로 요거 눌러줘야 돼요. 또는 이게 빨리 안 보여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분들 F7 키를 눌러보세요. F7 여백입니다. 여백에서요. 가로
요거 눌러도 돼요. 똑같아요. 예. 그리고 여백 여기서 지정합시다. 여러분, 인쇄를 할 때 가로 방향으로 내용이 많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여백을 줄이세요. 20, 오른쪽도 20. 이러면 약 2cm의 공간이 더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정합시다. 설정. 그러면 눈금자가 우와, 여기까지 보이세요? 예. 한 25.7cm, 8cm 이 정도가 됩니다. 됐어요? 예. 그럼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먼저 2월 근무 현황표 이렇게 먼저 쓰세요. 네, 썼습니다. 그래요. 쓰고 엔터 꽝. 예.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줘요. 자, 줄의 개수 나오죠? 나 10줄로 할 거야. 칸의 개수는요? 나 11칸으로 할까봐. 뭐 그럼 이렇게. 됐나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들기. 됐어요. 그럼 범위를 일단은 지정합니다. 맨 처음에 10줄 범위를 잡고 컨트롤 키하고 아래로 방향키 이용해서 아래로 통통통통통 눌러줘요. 일단은 편한 대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늘어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맨 먼저 성명이 먼저 나오게 돼요. 성명 구분. 그죠? 그리고 각각 1, 2, 3, 4, 5, 6, 7일까지만 일단 쓸 거예요. 요거까지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줄 보이죠? 네. 여기다 먼저 써요. 성명, 구분. 근데 성명하고 구분 그렇게 칸 넓을 필요 없습니다. 두 개 범위 잡고 컨트롤 키하고 왼쪽 방향 키 눌러서 이렇게 좀 좁게 만드세요. 니네 너무 넓은 것 같아. 그럼 줄이세요. 이렇게. 됐나요? 더 줄여야겠어. 그럼 더 줄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1, 2, 3, 4 이제 쓸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 1칸도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3개, 4개, 5개, 6개, 7개만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하고 왼쪽 방향 키 눌러서 띵디딩디딩 띠디딩디딩 만드세요. 좁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줍니다. 자, 돼요? 이렇게 만들어요.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써봐요. 뭐라고요? 1, 2, 3, 4, 5, 6, 7. 근데 문제는 여기를 두 줄로 나눠야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근무일수하고 서명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얘네도 너무 넓어요. 컨트롤 키하고 왼쪽 방향 키 눌러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다 됐으면은 이제 요거 여러분 7개를 3개, 4개, 5개, 6개, 7개 범위를 잡고 S 눌러서 두 줄로 나눠라. 됐죠? 이때 줄 높이 똑같이 나눠라. 그죠? 균일하게 나눠라. 나누기 어떻습니까? 오, 나눠지네. 그죠? 나누어지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각각 내용을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죠. 이렇게. 자, 어떻게 해요? 1, 2, 3, 4, 5, 6, 7 이렇게 써보세요. 2월달입니다. 1, 2, 3, 4, 5, 6, 7 됐습니까? 그리고 2월 1일은 월요일부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잘 보세요. 월. 여러분 월 써요. 월 쓰고 범위를 지정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7까지 잡았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존재해요. 레이아웃, 표 레이아웃 요거 누르면 자, 요거 보이세요? 여러분 채우기?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자동 채우기 내용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찾으셨나요? 눌러요. 채우기 어떻습니까? 다 들어왔네. 들어왔지요.
됐습니까? 왜? 그리고 얘네들을 써봤는데 어때요? 너무너무 잘 써집니다. 그럼 얘네들 칸 조금 더 줄여도 되겠죠. 컨트롤 키하고 왼쪽 방향 키 한 번 더 줄여도 되겠습니다. 다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모양을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일수, 그 다음 옆에 서명, 사인, 이렇게 여러분이 써놔요. 달력 더 있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네들. 우리 회사는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간, 야간. 그래서 한 사람이 주간에도 근무를 하고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근무 현황표를 쓸 때 주간, 야간 이렇게 써야 돼요. 따라서 얘네 범위를 다 잡아줘요. 어디까지 얘네 이만큼 범위를 잡아줘요. 이렇게요. 네, 잡아줍니다. 여기가 끝이네요. 자, 범위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S 눌러서 두 줄로 만들어줘라. 나누기. 하하하, 두 줄로 나눠줬네요. 됐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뭐라고 내용을 쓰느냐면 주간, 야간 이렇게 내용을 써줘요. 그리고 얘네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C 그리고 그 아래 클릭하고 이거 가능하죠 여러분? 클릭하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내용만 덮어 쓴다는 얘기는 칸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요 내용만 여기다 표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만 덮어쓰기 안 되어 있다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꽝. 자, 여기도 클릭하고 컨트롤 V 엔터 꽝.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 V 엔터 꽝. 이렇게요. 가능하죠? 예, 이렇게 되는군요. 네, 이렇게요. 컨트롤 V 이렇게 또 컨트롤 V 됐습니까? 예, 이렇게 모양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의 전체 범위를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보죠. 가운데 정렬하고 자, 여러분 주간, 야간이 끝나면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작업이 끝난 거죠? 이것을 시각적으로 좀 더 강조할 목적으로 야간의 범위를 좀 잡아보시겠어요? 네, 잡고 L 눌러보죠. L에서 굵기를 0.5 이 정도로 잡아봅니다. 어디? 범위 지정한 곳에 아래쪽만 굵게 해달라. 선 모양 바로 적용은 빼야 됩니다, 여러분. 설정 이렇게 지정 끝났습니다. 그럼 야간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Alt C 눌러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셀 테두리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테두리 모양을 복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복사 눌러줘요. 누른 다음에 야간 요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두 번째 야간 범위 지정했죠? Alt C 눌러보세요. 어떻습니까? 똑같이 들어가는구나. 맞아요. 여기도 범위 지정하고 Alt C. 여기도 범위를 지정해서 Alt C. 이렇게 각각을 구분해 주자는 거죠. Alt C. 자, 그 다음에 야간도 Alt C. 범위 지정하고 Alt C. Alt C. 어때요? 모양 정말 제대로 복사가 되네. 그럼요.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냅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테두리를 굵게 하면 되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요.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2월달이 7일까지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죠. 28일까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여러분 1일부터 7일 보이십니까? 요 칸을
범위로 잡으세요. 아, 복사할 건가 봐요? 맞습니다. 컨트롤 C 눌러요. 컨트롤 C. 화면에 변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 7일에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클릭하세요. 범위를 잡지 말고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됐나요? 그 다음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떠요. 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런 거 누르면 정말 대형 사건이에요. 셀 안에 표로 넣기 하면은 셀 한 칸에 표가 다 들어가요. 불상사들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이 똑같이 원본과 똑같은 7칸이 이 7일 오른쪽에 배치되길 원해. 이거죠? 이걸 누르셔야 돼요. 끼워 넣기. 볼까요? 눌렀습니다. 붙이기. 어때요? 아, 생긴다. 그렇죠? 자, 한 번 더 컨트롤. 자, 여기 여러분, 여기다 커서 갖다 놓고 컨트롤 V. 어디? 네, 바로 오른쪽 붙이기. 어때요? 들어가지나요? 예, 이렇게요. 한 번 더? 예, 한 번 더. 자, 7 뒤에다 커서 갖다 놓고 컨트롤 V. 오른쪽 붙이기. 됐어요. 자, 그럼 날짜를 어떻게 해요? 빛의 속도로. 자, 7 다음에 여러분 1, 2, 3, 4, 5, 6, 7 보이죠? 자, 헷갈리니까 요거 먼저 여러분 범위로 잡으세요. 자, 범위 지정하고 뭐 한다? 딜리트. 그리고 여러분이 클릭하고 8, 9, 10, 11 부지런히 쓰면 되겠죠. 12, 13, 14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월화수 또 나오죠. 여기 7개 또 지워요. 그리고 범위 잡고 딜리트해요. 잊지 마세요.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 나머지 범위 지정하고 딜리트 누른 다음에 차례대로 쓰면 되더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2, 2, 2, 3, 2, 4, 2, 5, 26, 27, 28 끝.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2월 근무 현황표 범위를 지정하세요. 지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목이다? 그러면 글씨를 더 크게 여러분이 바꿔주면 됩니다. 헤드라인 HY 헤드라인 이걸로 하고 글자 크기 14로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명부터 전부 다 범위를 지정합니다. 끝까지. 자, 범위 지정 아래로 내려와요. 왜요? L 눌러서 전체 바깥쪽 테두리 굵기를 0.5로 지정을 해줘요. 예, 바깥쪽 요거 됐죠? 설정. 이러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다 된 건가요? 한번 보고 싶은데 예, 보시죠. 파일에서 미리 보기 또는 Alt P 눌러요. 이게 인쇄 메뉴인데요. 여기서도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모양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네, 이 모양을 보고 어때요? 아, 얘네 아래 여백 더 있는데 아래로 좀 더 내려가도 되겠네? 그러면 더 내리셔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에는 됐고 데이터가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이름 들어갈 범위 잡고 컨트롤 키하고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하나씩만 늘려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현장에 붙이는 결근 지각 뭐 이런 거 표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출결 현황표 이런 거. 그런 것들 우리가 만들 때 이런 양식으로 많이 만드니까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만들고 응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름도 쓰고 싶은데요. 쓰면 돼요, 여러분. 네, 요 형식 만들고 여러분이 이름까지 써서 프린트를 하면
되겠지요. 꼭 활용해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초보자를 위한 아래 한글 2020 기본 기능 및 실무 활용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아래 한글 2020 기본 기능 및 실무 활용 강좌를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에 구매 링크를 누르시면 구매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통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아래 한글 2020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